안녕하십니까. 영시알씨 8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재 119쪽, 120쪽에 실려있는 시고요. 퍼시비시 셸리, 낭만주의 시인이죠. 셸리 시인의 오즈만 디아스라는 시인을 가져와 봤습니다. 셸리는 그 전에 잠깐 언급했었던 것 같은데요. 낭만주의 2세대 시인이죠. 1세대 시인으로는 우리 윌리엄 워즈워스, 그 다음에 사무엘 테일러 콜리지, 윌리엄 블레이크 정도까지 1세대에 많이 묻고요. 1700년대 후반, 1800년대 초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2세대 낭만주의 시인은 셸리, 바이런, 키츠가 있었습니다. 키츠는 브라이트 스타라는 시로 우리가 한번 접해본 적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셸리하고 바이런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셸리 생애 잠깐 보면요. 1792년 출생, 1822년 사망. 그래서 30세, 만 29세 아주 짧은 생애를 살다가 사망한 시인으로 나와 있고요. 또 셸리의 와이프의 메리 셸리, 두 번째 부인이긴 하지만 메리 셸리가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작품을 썼는데요. 그 여성 작가의 또 남편이기도 했었습니다. 셸리는 원래 19살 때 16살인 여성과 결혼을 했었는데 약간 바람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결혼이 파경을 맞고 첫 번째 부인이 또 호숫가에서 자살을 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부인 메리 셸리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집안에서 반대를 했었고 퍼시비시 셸리가 무신론자였던 것 같아요. 종교적인 이유나 또 첫 번째 결혼을 했었던 사람이라서 집안에 반대가 있어서 메리 셸리와 함께 사랑의 도피라고 할까요? 타 지역을 떠돌아다니면서 결혼 생활을 유지했던 걸로 기록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서 바이런을 만나기도 합니다. 바이런이 또 유명한 낭만주의 시인이기도 하지만 약간 바람기가 많은 시인 중에 하나였던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키츠하고도 약간 교분을 나누었다고 기록에 나와 있기도 합니다. 근데 여행을 다니다가 배 사고로 인해서 침몰하게 되면서 익사로 생애를 마치게 된 시인 중에 하나입니다. 2세대 낭만주의 시인들은 거의 대부분 단명했어요. 키츠가 가장 짧죠. 25세 정도이고 셸리가 29세, 바이런도 40세, 30대 후반 정도로 짧은 생애를 마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다룰 시는 오즈만 디아스예요. 오즈만 디아스는 왕 이름이고요. 근데 여기 왕에 관한 설명이 그림처럼 옛날에 그 세상을 호령하고 아주 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현재로서는 얼굴도 부서져 있고 그다음에 다리만 남은 요 조각상 형태로 남아 있어서 권력 무상과 같은 이미지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요런 이미지를 갖고 왔고요. 오즈만 디아스는 고대 이집트의 3대 파라오였던 람세스 2세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이 아주 대표적인 시래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고 기억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셸리는 유명한 시인으로는 사슬이 풀린 프로메테우스 해서 프로메테우스 언바운드 라는 시집이 있고요. 또 서풍에게 보내는 노래 해서 Ode to the West Wind, 다음에 종달새에게 제가 예전에 논문도 쓴 적이 있는데 To a Skylark, 요 대표적인 세 편의 시 정도가 많이 회자되고 있긴 합니다. 그러면 오늘 다룰 오즈만 디아스 14행짜리 소넷입니다. 소넷 시 한번 살펴보시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우리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합시다. 마찬가지로 제가 한 글씩 읽을 테니까 여러분은 원문과 비교해 가면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오즈만 디아스, 퍼시비시 셸리. 나는 고대 나라에서 온 한 여행자를 만났고 그가 말했다. 두 거대하고 몸통이 없는 돌로 된 다리가 사막에 서 있다. 그 근처 모래 위에 부서진 얼굴이 반쯤 묻혀 있고 찌푸린 채 주름 잡힌 입술과 싸늘한 명령의 냉소는 이 조각가가 그런 왕의 욕망을 잘 읽었다고 말한다. 이러한 생명 없는 것의 낙인되어 아직도 남아있고 욕망을 조롱한 손과 욕망을 키웠던 왕의 마음, 그리고 주춧대의 다음 말이 보인다. 내 이름은 오즈만 디아스, 왕 중의 왕. 나의 업적을 보라, 모든 강자여. 그리고 절망하라. 그 옆엔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다. 거대한 파편의 폐허 주위에는 끝없이 황량하게 쓸쓸하고 평탄한 사막이 저 멀리 뻗어 있다. 어떠신가요? 아까 그림의 이미지가 조금 연상이 되신다면 시를 잘 이해하셨다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화자가 나오죠. 그리고 여행자를 만났는데 여행자의 대화가 있고 그 다음에 조각상이 말하는 듯한 느낌의 그 주춧대의 어떤 글 내용들이 인용되어 있고,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다. 요게 시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을 법한 결론격의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두 행씩 끊어보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행 읽겠습니다. I met a traveler from an antique land who said, two vast and trunkless legs of stone. 일단 I met a traveler. 나는 여행자를 만났어요. 근데 여행자가 from an antique land. antique 하면 골동품이란 뜻이죠. 고대 나라에서 온 여행자를 만났다. 근데 이행의 who said, who는 이제 트래블러를 수식하는 느낌인 것 같고요. 그가 말하기를 two best and trunkless legs of stone까지가 주어일 것 같아요. 3행의
stand라고 있죠? stand가 동사니까요. 일단 주어부터 해석하고 3세행으로 넘어갈게요. 두 개의 best는 뭐 거대한, huge의 뜻이죠. 거대하고 trunkless, 트렁크에 LESS가 붙은 형태고요. 트렁크는 자동차 트렁크도 되지만 어떤 줄기, 몸통이란 뜻이거든요. 뒤에 내용을 보면 이게 어떤 형상과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몸통이 없는 이라고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몸통 없는 다리, 즉 다리만 남았다는 얘기죠. 근데 그 다리는 of stone, 돌로 된, 그래서 돌로 된 두 개의 거대하고 몸통이 없는 다리가 이제 3, 4행 볼게요. Stand in the desert, near them on the sand, half sunk and shattered beaches rise the huge flown. 점점점 전까지 보면 두 다리가 stand 서 있대요. in the desert, 사막에, 그죠? near them, them으로 받을 만한 복수 단어는 legs죠, 다리. 이 다리 근처에, 근데 on the sand, 모래 위에 있고, half sunk, 아직 주어가 안 나왔어요. shattered beaches, beaches가 주어일 것 같습니다. beaches는 옛날 말이에요. 문의체고 얼굴이란 뜻입니다. 얼굴. 근데 half sunk하고 shattered 된 얼굴, 이 두 개의 형용사가 수식하는 느낌이라고 보면 되고, lie, 있다, 위치하고 있다, 누워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half sunk, sunk는 sink의 과거분사로 반쯤 가라앉은, 그러니까 반쯤 묻힌 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shattered, shatter는 박살나다, 산산조각나다 의 동사의 ed가 붙은 형태예요. 그래서 반쯤 묻혀있고 부서진 얼굴,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반쯤 묻히고 부서진 얼굴이 놓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whose flown, whose는 앞단어 의거든요. 의, 소유격이잖아요. 근데 앞단어의 명사의 의예요. 그러니까 이 얼굴의 flown, flown은 찌푸리다라는 단어 중에 하나거든요. 아무래도 표정이나 얼굴이 되겠죠. 찡그리다, 찌푸리다. 그 얼굴이 찌푸린 채로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5, 6행 또 볼게요. And wrinkled lip and the sneer of the cold comment tell that it's sculpted well though passion red. 그리고 and wrinkled lip, 링크는 주름이죠. 주름 잡히다. 주름 잡힌 입술, lip. 그리고 sneer of cold comment, cold comment, CC를 맞춘 느낌이네요. 앞단어도 sunk와 shattered, 요것도 S자를 맞춘 느낌이고요. 첫 두 운을, alliteration을 맞춘 표현들이 뒤에도 조금 나옵니다. cold comment, 차가운 명령. 일단 직역해 볼게요. 차가운 명령의 sneer, sneer 하면 비웃음, 조롱, 뭐 이런 뜻이거든요. 냉소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목이란 단어 있죠. MOCK, 목, 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 중에 하나로 흉내내다, 놀리다, 또는 뭐 모의고사라는 뜻도 있긴 하지만 하여튼 냉소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싸늘한 명령의 냉소는 그러면 립하고 냉소 요 두 개, 그다음에 얼굴, 결국 얼굴에 관한 설명이죠. 이 얼굴이 tell, 요게 동사입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데디아를 보시면 it's sculptor, well those passion red. 데디아니까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겠고 sculptor가 주어일 것 같고 동사는 여기 있어요. red라고 있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과거 시제의 느낌으로 이 sculptor, 조각가란 뜻이에요. 그죠? 이 조각가는 읽었다. 무엇을? those passion, 이 열정을 well, 잘. 그러니까 지금 조각상의 얼굴의 모습, 또 주름 잡힌 모습, 냉소적인 모습을 보니까 이 왕을 조각한 조각가가 왕의 어떤 열정을 잘 이해하고 있구나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뒷내용이 요 패션은 사실 열정이긴 하지만 권력에 대한 자부심 같은 것들이 있어서 제가 욕망이라고 표현해 봤습니다. 원래는 욕망은 desire라는 단어가 있긴 하죠. 그죠? 그 다음 7행 볼게요. Which yet survive stamp on these lively things. 근데 which야는 다 패션을 설명하는 말일 것 같아요. 아직도 survive, 살아남은 동사죠. 근데 뭐한 채로 stamped on, stamp는 뭐 우표나 도장이죠. 그리고 쿵쿵거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쿵쿵거리며 밟다. 이제 문학적인 표현으로 각인시키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낙인되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lifeless, 생명이 없는 것, 지금 돌로 된 조각상이잖아요. 이 생명이 없는 것에 각인된 채로 살아남은 욕망. 그러면 이해가 되겠죠, 그죠? 조각상을 통해서 왕이 생전에 살아있었던 권력의 욕망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다라고 지금 여행자가 말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게 살아남았다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8, 9행까지 볼게요. 왜냐면 10행부터 이게 따옴표로 새로운 말이 시작되니까요. The hand that mocked them and the heart that fed and on the pedestal these words appear. 일단 8행은 that, hand, heart 기준으로 수식의 느낌이죠. 이것도 H 첫 글자를 맞췄네요. 공교롭게도. 손하고 마음 또는 심장이 나오는데요. them 앞에 them으로 받을 만한 말은 이 키워드는 사실 패션이에요. 패션. 패션을 계속 설명해주는 말이 나와서요. them은 욕망이에요. 그래서 제가 욕망을 그대로 살렸습니다. 그것들을 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욕망을 아까 스니어하고 비슷하게 조롱했던 손. 그 다음에 fed는 feed의 과거죠. 또 욕망이라고 생각하고 욕망을 키웠던
먹이를 주었던 마음. 그 다음에 and pedestal. pedestal은 이렇게 끊고요. this words가 주어, appear가 동사입니다. pedestal은 그 기둥이나 형상의 밑에 있는 것, 받침대를 뜻해요. 그래서 제가 주춧대라고 표현했는데 받침대 위에 this word, 다음의 말이 appear, 보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받침대에 써져 있는 그 내용이 되겠죠. 따옴표 내용은 11행입니다. My name is 오즈만디아스, the king of kings. Look on my works, mighty and despair. 내 이름은 오즈만디아스다. 자신에게 자부심을 갖고 되게 최고의 권력에 있는 사람들이 할 법한 얘기죠. 나 누구야?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우리가 자랑 삼아 농담 삼아 얘기도 하긴 하지만요. 그죠? 나는 오즈만디아스. 내 이름은 왕들 중에 왕, king of kings. 그 명령문을 봐야 될 것 같아요. look, 그 다음에 despair. 동사 두 개가 명령문이고요. look on, 보라. 이렇게 되겠고요. 지켜보다의 느낌을 look on을 많이 쓰는데요. my works, 나의 업적이라고 표현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나의 일을 보라. 내가 해온 일을 보라. 이런 느낌이고, 얘는 그대들, 너희들이여 라는 옛날 말 중에 하나거든요. mighty는 원래 강한이란 뜻이잖아요. 이게 형용사가 이제 복수 명사로 보통 해석이 많이 돼서 너희 강한 자들이여. 그래서 모든 강자들이여.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나와 비슷하게 왕을 갖고 있는 다른 나라의 이 강자들아, 나의 업적을 한번 봐봐라. 이런 느낌이에요.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얘기인 것 같죠? 그리고 despair, 절망하다라는 뜻이죠. 절망해라. 내가 얼마나 능력이 뛰어나고 많은 나라들을 통치하고 권력이 센지 한번 절망해봐라. 라고 아주 자신감 뿜뿜하면서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반전이 나와요. 이건 한 줄만 볼게요. Nothing beside remains. round the decay. 근데 아무것도, 여기 beside까지가 주어죠. nothing이 주어고 remains가 동사고, 그 옆에는 beside, 그 옆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 beside는 옆에고 beside는 게다가 더구나라는 접속사입니다. 조금 구분하시면 좋겠고요. 근데 현재로서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 과거에 그렇게 주춧대에 써있고, 그 다음에 왕권은 호령했지만 현재로서는 다리만 남아있고 머리도 반쯤 묻혀있는 상태예요. 그죠? 그 다음은 round the decay. decay 원래 썩다란 뜻인데 부패란 뜻 말고 폐허도 되거든요. 폐허, 퇴락 표현하기도 하고 쇠퇴라고 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파편이라고 표현해 봤는데 이 파편 근처에는 하고 이제 주어가 될 것 같고, 마지막 두 행 있겠습니다. Of the class lack, boundless and bare, the lone and the level and stretch far away. 여기도 boundless bare, BB가 맞춰져 있고, sands stretch, 요것도 S자가 보이고, lone level, L자가 보이기도 하고, 그죠? 두 운을 맞춘 표현들이 많이 나오네요. 그러면 아까 어떤 페어냐? That colossal lack. colossal은 거대한, 엄청난, 뭐 이런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wreck은 잔해, 파편, 그죠? 난파선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거대한 파편의 폐허. 제가 아까 DK를 파편이라고 해석한 게 아니라 폐허라고 표현했네요. 죄송합니다. 거대한 파편의 폐허 주변에는 이렇게 되고요. 여기 약간 부사구고, boundless and bare. boundless, 끝없는 이란 뜻이죠. 한이 없는, 끝이 없는, 뭐 infinite하고 비슷하게. 그 다음 and bare. 벌거벗은 이란 뜻이지만 헐벗은, 즉 땅과 관련돼서 bare라고 쓰면은 물과 풀이 없는의 느낌, 수목이 없는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황량하게 라고 표현한 거고요. 끝없이 황량하게. 그 다음에 센즈가 주어입니다. 스트레치가 동사고, 그럼 론하고 레벨이 형용사로 모래를 수식하는 말이겠죠. 론은 외로운이고, 레벨은 단계란 뜻으로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명사지만, 이제 형용사로 보면 원래 편평한이란 뜻이 있어요. even이란 단어처럼 편평한, 또는 편평하니까 마음이 편편하다 해서 침착한이란 뜻도 되고요. 또는 서로 같다라는 의미로 대등한이란 뜻도 되거든요. 여기서는 편평한, 평탄한이라고 표현해 봤습니다. 외롭고도 편평한 모래가 stretch, 뻗어 있습니다. far away, 저 멀리까지. 그래서 거대한 파편의 폐허 주위에는 끝없고도 황량하게 쓸쓸하고 편평한 사막이 저 멀리 뻗어 있을 뿐, 그때 한 시대를 풍미했던 왕의 이미지는 온데간데 없이 다리하고 반쯤 모래에 묻힌 얼굴 정도만 남아있는 인생무상, 권력무상의 느낌을 보여주고 있다. 이게 이 시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어떠신가요? 약간 이야기도 있으면서 저는 좀 재밌게 봤거든요. 퍼시 비시 셸리라는 요 오즈만디아스를 처음 읽었을 때 역사적 사실, 역사적인 어떤 캐릭터를 토대로 조금 재미나게 또 낭만적으로 재미난 표현, 화려한 언어로 셸리가 시적으로 잘 표현해낸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코멘터리 보면서 우리가 어떤 주제문들이나 키워드를 뽑아낼 수 있을지 한번 유추해 봅시다. 읽겠습니다. 퍼시 비시 셸리's poem 오즈만디아스 delves deep into the human desire for power and immortality. delve가 동사고요. P.B. 셸리의 시인 오즈만디아스라는 시는 delve란 단어는 시 코멘터리에서 자주 나와요. 원래는 뒤지다라는 뜻인데 뭐 판에다, 뒤지다, 찾다 이런 느낌인데 delve into 하면 탐색하다,
탐구하다, 철저히 조사하다 이런 느낌이에요. for를 쓸 수도 있고요. into를 쓸 수도 있고요. deep, 깊이 조사한다. 이것도 코멘터리에서도 이제 DD를 맞추고 싶은 느낌일 것 같습니다. 깊게 조사합니다. 탐구합니다. 뭐를? human desire, 인간의 욕망을. 특히 권력욕이었죠. 그래서 power, 권력에 대한 욕망을 조사하고 있고요. 또 immortality, 불멸성이죠. 자신이 영원히 권력을 유지할 거라는 희망이 담겨 있었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으니까요. 이 explores themes of the pride and transience and the inevitable downfall of even the mightiest rulers. 이 시는 explore, 탐구하고 있습니다. theme, 주제를, 어떤 주제? 한 가지를 얘기하죠. pride 1번, transience 2번, 그 다음에 inevitable downfall 3번일 것 같아요. pride, 자부심 같은 거죠. 긍지 같은 것들이고, transience, 요거 시어에서 자주 나온다고 알려드린 적 있었죠? 덧없음, 인생 무상함, 일시적임 이런 뜻. 쉽게 shortness, 짧다라는 단어 short에다 shortness 또는 briefness, brief가 간단하냐는 뜻이고 또 verity 이런 단어들이 있고 조금 있어 보이는 단어로 ephemeral, ephemeral이 일시적인 그 다음에 또 mutability, mutable 하면 변하는 일시적인 이런 뜻이 있거든요. mutability 이런 것들이 다 인생의 덧없음, 인생무상 이런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시들이 인생무상과 관련된 표현들을 많이 주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요 트랜지언스를 포함한 단어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inevitable 그 단어도 많이 나오죠. 숙명적인,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필연적인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피하다라는 단어가 avoid인데 unavoidable 하고 비슷한 단어입니다. 숙명적인 downfall, 몰락 이죠? 내려가서 떨어진다는 얘기니까 무엇의? 이분 심지어 the mightiest rulers 가장 강한 통치자에게서도의 그런 불가피한 몰락 이런 것들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거 볼까요? The most important theme in Ozymandias is how the passage of time destroys even the most powerful empires. 처음에는 좀 비슷하네요. 그죠? 2주 전까지가 좋고 in Ozymandias, 오즈만디아스 시에서 the most important theme, 가장 중요한 주제는 how, 어떻게 또는 방법 The passage of time, 시간의 흐름이 destroy, 파괴하는 지를 입은 심지어 무엇을? The most powerful empires, 가장 강력한 제국이죠, empire. 제국을 파괴시키는지에 관한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The statue of the Ozymandias was once magnificent and awe-inspiring, demonstrating Ozymandias' power as a king. 스태츄, 조각상이에요, 그죠? 이 오즈만디아스의 조각상은 가지가 좋고 was 예전에, once 예전에 magnificent, 아주 거대했어요. 장대한, 장엄한, 거대한 이런 뜻이죠. 그리고 inspiring, 어가 경외심이니까 경외심을 inspiring, 불러일으키는 그 장엄한 이런 뜻 비슷할 것 같아요. magnificent랑 아주 장대하고 장엄했어요. 예전에는 뭐 하면서 demonstrate, 분사구문이죠. 증명하면서 무엇의? 오즈만디아스 파워, 오즈만디아스의 권력을 as a king, 왕으로서의. Now his works that are supposed to surround the statue are no more. Now, 근데 현재로서는 그의 works, 여기서 works 업적이라고 표현했죠, 시에서. 근데 어떤 업적? 그때부터 스태츄까지가 works를 수식하는 것 같네요. 아가 동사겠죠? 뒤에서 볼까요? surround the statue, 조각상에 에워싸이 것으로 are supposed to, 추측되는, 그러니까 조각상 관련으로 추측되는 그 업적이라는 것은 are no more,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권력의 덧없음을 아무래도 이 시에서는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 줄 평은요, 권력 관련된 명언 중에 하나인데 로드 액턴이라는 영국의 정치가가 한 말을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역사가이기도 하고요. Power tends to corrupt and absolute power, corrupt absolutely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end를 기준으로 이렇게 끊으면 파워에서 권력이란 것은 tend to corrupt, corrupt는 붕괴하다라는 뜻도 있고 부패하다도 돼요. 그냥 무너진다가 도덕적으로 무너지냐 실제적으로 무너지냐 둘 다를 포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력이라는 것은 붕괴하거나 부패하는 경향이 있다. 영원히 갈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리고 absolute power, 절대 권력 경우는 어떠냐? corrupt absolutely, 절대적으로 부패하고 붕괴된다. 요약하면 권력은 부패하는 경향이 있고 특히 절대 권력은 절대로 부패한다. 이렇게 한 줄 평을 대신할까 합니다. 오늘도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